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산업안전협회 건설안전본부 건설컨설팅 2국에서 안전보건대장을 담당하고 있는 오세미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까지 발표를 하면 총 3번째인데요. 지금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2019년도에 공포가 됐고 시행은 2020년도에 됐죠. 그런데 이 공공공사 발주자는 민간보다 조금 조기 이행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2019년 6월부터 안전보건대장은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2019년 10월 정도에 첫 과업을 시작을 하면서 이 논문에 대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했었고 올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3년차 동안 이 과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더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건설공사의 발주자인가라는 거에 대한 아직까지도 의문을 품고 계시는 발주자님들, 그리고 외부 전문가를 선임했을 때에 대한 대가 기준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됐으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됐고요.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서 건설공사를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외부 전문가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 짚어본 다음에 2020년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 및 임금 현황은 이걸로 인해서 제가 대가 기준에 대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임금 실태 조사를 해서 나오는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을 해봤고요. 그 뒤에 이제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선임, 대가 제시안하고 이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한계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마지막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건설공사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토목건축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시설물 유지, 보수, 기계 설비 설치, 해체 모든 분야가 다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고요. 보통 보면은 제조업에서 이 기계 해체하고 다시 설치하는 것들, 그리고 발전소에서 있는 일들 다 건설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고 확대되면서 근로자도 확대가 됐죠. 거기에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 그리고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고시에서 얘기하는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란 보면 산업안전지도사 자격 중에서도 건설안전 분야를 취득하신 분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그리고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건설안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하고요. 건설안전 산업기사 자격 취득한 후에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는 뒤에서 이 전문가에 대한 좀 한계점이 연구가 돼서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임금 실태 조사를 해서 나오는 그 임금 실태를 보기 전에 기술자를 어떻게 등급을 매기느냐에 따라서 제가 한번 표를 그려봤는데요. 보시면 기술자는 당연히 기술자 자격을 해당하신 분, 그리고 특급 기술자, 고급 기술자, 중급 기술자가 있는데 제가 초급에는 따로 이렇게 파란 글씨를 하지 않은 이유가 초급은 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산업기사에서 2년 이상 전문 분야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 보시면 여기 보면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이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라고 해놔서 이 부분은 조금 중급부터 해당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서부터 파란 글씨를 쳤고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링 부분별 임금 현황에 보시면 산업안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건설안전은 다음에 활동 분류별로 나와 있어요. 활동 분류별의 건설안전에서 나오는 임금 현황을
바탕으로 대가 기준의 최저 임금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보시면 안전보건대장은 이제 작성이 있고요. 그리고 확인이 있습니다. 지금 올해 11월 19일부터 또다시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 발주자가 외부 전문가에게 공사 금액과 기간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설계 조건,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설계 조건이 적정하게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 확인에 대한 전문가 투입 일수는 아래쪽이고요. 위쪽은 아까 보시면 그 전문가를 선임해서 작성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에 대한 투입 일수 제시안입니다. 여기서의 조금 한계점은 저희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과업을 수행한 것에 대한 바탕으로 이게 짜여졌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성엔 한계가 있고요. 조금 더 외부 연구기관에서 이런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 한계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인지해 주시고 이 작성에 대한 부분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한 200건이 넘게 과업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통계를 내봤더니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에 대한 총 공사비는 저희가 안전보건대장 작성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50억부터 산정을 했습니다. 50억, 100억, 300억 이렇게 내려가고요. 최소는 그래도 워킹데이로 5일에서 7일 정도는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확인은 발주자가 작성을 열심히 해주신 부분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한 1일에서 3일 정도 소요가 됐고, 설계안전보건대장은 도면과 구조검토에 대한 확인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또 해야 되는 의무 중에 하나가 공사안전보건대장 이행실태 점검을 착공 이후에 3개월에 1회 이상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부분도 전문가의 또 선임을 하셔서 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전문가 투입일수 제시안이고요. 3개월에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최소 3개월에 1회로 산정을 해봤고, 저희 점검은 보통 2인 1조가 가장 좋고요. 2인 1조로 운영되는 게 좋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이 3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전에 확인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가 5개월이다 하면 2회는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본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보건대장, 공사안전보건대장 이렇게 좀 각각 나눠서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것 또한 공사비에 따라서 산출이 됐고요.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술자, 엔지니어링 기술자의 등급을 나눠서 총 합계에 대한 산출이 되었고, 특급, 고급, 중급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통은 이 경력이 3년 이상 정도 되신 분들은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그래도 현장 하나 이상 정도는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충분히 위험성이 도출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공사비가 좀 상향됨에 따라서, 그리고 공사의 난도, 또 특성, 좀 위험성들에 따라서 기술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해서 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일수에 아까 말씀드렸던 일임 단가, 일임 기준을 곱해서 나온 식입니다. 설계안전보건대장은 고시에 보면 기본 설계 때 작성을 해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시 설계 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용노동부의 질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그 회신에 대한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 설계 때 작성을 하지만 그때 확인을 하게 되면 사실 설계 도면에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발주자가 확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의를 해봤더니 회신으로는
그 설계 기간 동안에만 이제 이 설계안전보건대장이 나오면 된다라는 답변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기본 설계부터 실시 설계까지 한 번에 하시는 설계사분들이 계시고요. 아니시면 기본 설계 또 따로 실시 설계 또 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기본 설계 때는 기본 설계 도서에 따른 설계 안전보건대장이 따로 만들어져야 되고요. 실시 설계에서 하시는 실시 설계자분은 또 그 도면이나 뭐 시방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도서를 따라서 설계 안전보건대장이 따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 도면을 검토할 수도 있고 뭐 홍막에 대한 구조 계산 이런 뭐 가시설에 대한 구조 계산서 부분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일수가 소요가 됐습니다. 공사안전보건대장에는 내용에 보시면은 유해이온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인지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사실상 최초 작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시공자가 시공을 하면서 그때그때 나오는 위험성들이 있으면 공사안전보건대장에 지속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과업에서는 최초 작성으로 제시안해서 과업을 진행했던 부분이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공사안전보건대장은 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서 작성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바탕으로 나온 이 안전보건대장 전문가 선임 대가 제시안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최종적으로 대가 제시안이 아니고요. 최소 1임 대가입니다. 왜냐하면 엔지니어링 협회에서 나온 1임 대가 기준도 1일에 대한 단가이기 때문에 최소 1임 대가 기준으로 산출이 됐고요. 여기에는 뭐 공사 특성이라든지 공법, 난도, 뭐 아니면 기술료, 재경비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 않은 최소 1임 대가 기준. 그냥 진짜 직접 인건비 투입되는 일수에 대해서만 산정이 됐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고요. 추후에 뭐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그 한계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건설공사에는 건축 토목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설물에 대한 해체 유지, 관리, 보수, 발전소의 OH 공사, 뭐 전기, 소방, 정보통신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가 자격 요건에 대해서 제가 좀 한계점을 느껴서 이 건설안전 기사의 출제 과목과 산업안전기사 출제 과목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건설안전 기사에는 뭐 산업안전관리론, 산업심리 및 교육, 인간공학, 시스템공학, 건설시공학, 재료와 건설안전기술이 들어가고요. 오른쪽에 산업기사 출제 과목을 보시면 기계위험방지기술, 전기, 화학설비, 건설안전까지 포괄적으로 좀 다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개정된 전면 확대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감전, 화재, 뭐 기계에 대한 끼임, 협착 이런 위험들도 다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건설안전기사를 전문가의 자격 요건으로 두는 것보다 좀 산업안전기사도 포괄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한계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한계점은 이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설계 안전성 검토라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2016년부터 시행돼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되고 있는 법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설계자가 설계의 안정성을 검토해서 발주자와 함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 의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검토를 해주셔서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그리고 설계도서에 좀 더 포함되어야 될 사항들을 도출을 해주시고 그게 시공자한테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는 안전보건대장은 주무기관이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나 아니면 그런 그 안전보건대장을 검토하거나 확인하거나 아니면 좀 그 발주자들이 작성을 하신 거에 대해서 뭐 인허가 받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의 조금 더 시스템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이 발주자가 발주자의 이 안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조금 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향해서 발주자에게 좀 부과한 안전에 대한 의무인데요. 이에 아직까지 지금 3년이 지났지만 좀 외부 전문가에 대한 객관 기준이 아직도 없다는 점, 그리고 아직 주무기간도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빨리 좀 개선이 돼서요. 발주자님들께서 조금 더 시공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주시고 좀 안전에 대해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는 그런 건설 현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